네, 방금 소개받은 감사나는 신문 기자 유지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죄성전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전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말씀, 내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 감사 쓰기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감사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고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훨씬 저보다 더 많은 감사 생활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 나이 어린 제가 여기서 감사 얘기를 하려니까 참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전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만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 부족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제가 경험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혜 지자의 아름다운 밑자로 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강의를 전국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전라도에 갔더니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엄마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러고 봤더니 전라도에서는 그게 욕이더라고요. 예, 처음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 이름의 비밀을. 예, 확실하게는 욕은 아니고 욕 앞에 붙이는 추임새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예, 절대로 그런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라고 유지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거는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목표, 이제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 100대에 들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게요.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고구마 실험을 통해서 긍정의 힘을 체험하고 있다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손기성 기자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네, 뜬금없이 교회에 와서 제가 축구 동영상, 포항 스틸러스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감사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축구 선수단에서도 감사 나눔을 하고 있고요. 혹시 또 TV 프로그램이나 어디서 감사 관련해서 보신 분? 네, 역시 기도하시느라 TV를 안 보시니까. 네, MBC 진짜 사나이라는 그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감사 나눔 점호가 나왔습니다.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들이 운동으로 해서 사회 여기저기서 지금 운동회로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고구마한테, 야,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너 꺼져! 못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인데요. 이 밥에다가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하나는 여기에는 증오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쁘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쪽에는, 평소 짜증날 때 하는 말들,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아우, 짜증나. 되는 일 없네. 미쳐버리겠네. 아우, 죽겠어.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분명 밥에서 밥 풀 때는 똑같은 하얀색 쌀밥이었는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밥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밥은요, 곰팡이가 피긴 펴요.
근데 누렇고 푸른색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는 거죠. 중요한 건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 듣고 사랑을 받은 밥은요, 누룩의 향이 나고요. 이쪽은 썩은 악취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대림대학교의 제갈정훈 전 총장님께서 하나 더 실험을 하셨어요. 밥에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밥을 뜬 상태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방치해 뒀습니다. 말 그대로 무관심하게 뒀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심하게 썩느냐 봤더니 바로 이 무관심이 가장 심하게 썩었습니다. 결국에는 물이 돼서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오늘은 어머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공부해. 아무래도 공부해. 이 제갈정훈 대림대 총장님이 학생들의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밥에다가 그럼 공부해라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셔가지고 공부해라고 말을 붙이고 계속 말을 했어요. 자, 1번, 2번, 3번 어떻게 됐을까요? 찍어보세요. 3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이요? 3번, 2번, 예, 1번은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왜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자녀들 잘 되라고 공부의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2번, 3번으로 될 거 아시면서 공부의 소리 왜 하시는 거예요? 네, 3번처럼 됐습니다. 3번. 중화합니다랑 똑같이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 공부해라는 그 엄마나 아빠의 말에는요.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잖아. 빨리 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본인의 느끼는 그런 다급함과 짜증이 함께 뭉쳐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계속 공부해 소리를 했을 때 예, 공부를 잘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을 이렇게 썩어버리게 만든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감사해, 사랑해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갈정훈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막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명색이 총장님 아들인데 학교에서 이제 양가집 교수도 아니고 양가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도리가 없어서 대학을 이제 여기서는 대학을 못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미국 가도 공부를 안 하더랍니다. 여전히 갔는데 CD만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고 이랬는데 그때 아들이 한국에 방학 때 왔을 때 같이 밥 실험을 같이 했대요. 아들아 너도 같이 해봐. 그래서 어렵지 않아. 감사해 말하고 여기다가는 너가 평소 쓰는 말들 자주 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다음 학기에 이 금독수리가 찍힌 장학금을 받아온 거예요. 성적 우수상을. 예, 은독수리도 아니고 동독수리도 아니고 금독수리가 찍힌. 너무 놀랍잖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컨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제 너가 갑자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밥 실험을 함께 하고 났더니 감사하면 밥도 썩지 않는데 나는 지금껏 너무 내 인생을 썩히면서 살았던 것 같다 이러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로님께서 저희 신문사에 그런 이제 간증문처럼 자신 아들의 예전 성적표와 미국 처음 갔을 때 성적표와 이 금독수리가 찍힌 장학증서를 같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힘이 있구나 감사라는 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 짧은 시 한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결국 삶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들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서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너무나 예쁜 풀꽃이 길가에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내 삶과 내 주변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삶의 풀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얼굴 보시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를 나누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예쁘고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소중해요. 예.
딱 우리 교회에서 할 만한 감사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워밍업을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내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감사 쓰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쓰는 시간이 있는데 혹시 펜 없으신 분들 계세요? 네. 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기 뒤에서 주실 거예요. 네. 저기 신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신문 맨 앞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감사미소 칸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감사미소 칸이 있는데요. 누구한테 감사한 걸 적어보느냐? 옆 짝꿍이에요. 네, 옆 짝꿍 맨날 봐도, 네, 아유,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감사한 거를 참 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옆 짝꿍, 혹은 옆 짝꿍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분에게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좋습니다. 적으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적어볼게요. 뭐 오늘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펜 없을 때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커피도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감사가 넘칩니다. 옆 사람한테 감사한 거 적으랬더니, 1가지, 2가지가 아니라, 줄줄줄줄 써내려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분 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제 여기 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호칭을 좀 통일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지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짝꿍하고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짝꿍하고 같이 나오시는 건데요. 참 여기 있으니까 옷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빨간색 옷 입으신 우리 선생님이 짝꿍하고 같이 나오시면 돼요.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나와주시면 돼요.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리따운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김문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강서교회에 오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김문정 권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문정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성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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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같이, 저도 눈물이 갑자기, 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게 뭐 감사거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많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이쪽 줄에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쪽 줄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 네, 네. 우리 짝꿍하고 같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만이 들려주실 수 있는 감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노인도 또한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옆에 자리에 같이 앉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이 되어서 늘 감사함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잡아 줌을 더욱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와 함께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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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뒤로 가볼까요? 긴장되시죠?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네.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 안경 쓰신 남자분 계시죠? 네, 남자 선생님. 짝꿍 누구예요? 예, 짝꿍하고 같이 나오시면 돼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장로님이시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장로님하고 같이 나오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서 감사합니다. 같은 목장의 목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지도장로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반갑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유치부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같은 목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웃는 미소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주일마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쪽으로 가서요. 우리 이쪽에 계신 선생님 안에 이렇게 다홍색, 붉은색 예쁜 네, 가디건 입으신 우리 선생님 짝꿍하고 같이 한번 모셔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짝꿍은요? 같이 나오셔야 돼요, 짝꿍. 감사합니다. 안쪽에 계셔서 나오기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다
다 해치고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원로실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일찍 일어나 와가지고 섬겨주시고 또 커피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울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건강한 모습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발표 여기까지 하고요. 짝꿍하고 감사 쓴 거 나누시면 돼요. 바꿔서 보세요.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읽어주시면 제일 효과적이고요. 부끄러우시면 그냥 서로 바꿔서 읽으세요. 나누셨으면 이제 저를 봐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나 대충 확인하겠습니다. 굉장히 일찌감치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제가 여기저기 교회 강의를 몇 번 이렇게 자주 다녀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감사 나누기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마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삶이 되어 있어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많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가서 감사 쓰기를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한두 개 쓰다가 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내공 깊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또 이제 저만의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감사 나눔을 교회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주로 이제 다니면서 하는 곳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에다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군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가 또 TV에 나왔던 것처럼 축구 선수들에게도 감사 나눔을 전하게 된 이유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가 GDP 2만 달러 달성하고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을 해서 대한민국 속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 세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정말 세대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정작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률이 1위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그것도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혼율 3위, 저출산율 1위,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의 27%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 지수가 바닥에 있느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불만족한 거, 또 부정적 사고나 언어, 아까처럼 이렇게 꺼져, 너 못생겼어, 뭐 이런 불평화된 말들이 습관화된 것들, 그리고 또 비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감사가 습관화되면 작은 일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작은 것에 아까 우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가진 것에 만족을 하게 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 행복하게 된다라는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저희가 이 감사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감사 나눔을 통해서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이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딱 제가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감사 나누신 분 유지미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자유롭게 저를 딱 봤을 때 첫인상 어떠셨어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하시는데 선물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 예쁜 거 말고는 또 없나요? 네. 아, 행복한 얼굴이다. 네, 감사합니다. 성격이 짱이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행복하다, 얼굴이 밝다, 예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4년 전에 엄마 핸드폰에 제 이름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 예쁜 딸, 성격 짱인 딸 이런 게 아니라 공주님 이런 거 아니라요. 싸가지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졌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내가 싸가지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아가씨가 아니라 충청북도 충주의 시골 아가씨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고등학생들의 꿈이 다 똑같겠지만 시골 가면 특히나 그래요. 시골 고등학생들한테 야 너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냐?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서울로 대학 가는 거요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남들 엄마들이 우리 엄마한테 아우 딸내미 잘 키워서 좋겠다.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네. 좋겠다. 아유 좋겠다. 서울로 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어땠겠어요?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엄마 나 이런 딸이야. 엄마 나 때문에 지금 어깨 피고 살지. 나 이런 딸이야. 제가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한테 싸가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서울로 대학만 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서울로 왔는데, 근데 제가 서울로 와서 느낀 거는 뭐 엄청난 행복과 그런 막 성공의 어떤 설레임, 희망이 아니라 좌절감과 패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집이 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오는데 서울에는 평소에 이제 제가 수학여행 때나 이모네 집 갈 때만 몇 번 왔었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전 그것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면 다 그런 집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상 살게 되는 걸 봤더니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서울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정말 살다 못해서 지하에도 사람이 살고 옥상에도 사람이 사는 그런 광경을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충주에는 지하에는 아직 집이 없거든요. 옥상에도 집이 없어요. 예, 사람이 오히려 없어갖고 집이 막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가방이 정말 TV에서만 보던 명품 백이었어요. 예, 그건 예사였던 거죠. 한 학기, 두 학기를 쉰대요. 그래서 집에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했더니 이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됐고 방학 때 전화하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이제 이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나는 그냥 충주라는 작은 시골에서 공부도 잘하고 난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 집 내가 다니는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도 아니었고
예쁘지도 않았고 서울에는 봤더니 엄청나게 이쁜 아가씨들이 많은 거예요. 얼굴은 조망만한데 키는 엄청 크고 예, 말 그대로 이제 소녀시대 같은 애들이랑 같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거에 주눅이 막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저 아이들하고 똑같이 어차피 출발이 다른데 노력한다고 저 아이들이 나가는 것만큼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평불만이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모든 내 마음에 쌓여가는 원망의 화살이 한 곳으로 쏠리더라고요. 결국엔. 누구에게로 갔느냐? 네, 엄마. 왜? 제일 만만하니까. 예,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아빠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걔네들은 가만 보니까 부모가 잘 살아요. 네, 부모가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 보니까 그런 부모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그것뿐이지 내가 쟤들보다 못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나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한 마음이 커져갔던 거죠. 제가 이제 2010년에 감사나는 신문사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6일 이런저런 잡일로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불러대는 누구 때문에 내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져 갔다.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 누가 왔고 그때까지 나는 아무런 약속을 잡지 못했다. 이튿날입니다. 일이 많았다. 행사 준비로 이 일 저 일 계속해서 시키는 누구 때문에 짜증났다. 그래도 어쩔 도리 없이 일하다가 점심 먹고 던킨도넛 가서 수다 떨다 들어와서 다시 일했다. 이런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잡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뭐를 시키냐면 커피를 타오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그리고 책상도 닦으라 그러고 복사하고 팩스 보내고 쓰레기통 비우고 우체국 가고 은행 가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나 충주에서 공부 잘해서 대학 왔고 나 그래도 대학 졸업한 여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또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어디나 가도 상사들 중에 꼭 한 명이 이렇게 자꾸만 시키는 상사들이 있어요. 네, 나 처음에는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서 유지미 기자 이렇게 부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점점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지미 기자 부르면 왜요? 저 지금 바쁜데요? 그거 나중에 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꼭 제가 해야 돼요?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시 30분만 되면 퇴근해야 되는데 언제 퇴근하지?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지미라고 누군가 딱 물어보면 걔 까칠하네. 걔 짜증 심하네. 걔 일 안 하는 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왜 짜증나게 나만 일을 시킬까? 왜 이렇게 나는 일이 많을까?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만 했어요. 내가 만약 지금 돈 많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을 것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신문사는요. 딱 출근을 하면 노트를 나눠줘요. 노트를 나눠주고 여기에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거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저도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거를 썼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를 쓰는 날도 있고 1, 2개 쓰는 날도 있고 텅 빈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길 가다가 돈 주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맛있는 커피나 누가 맛있는 밥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5가지 감사를.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5가지가 없는 거죠. 뭐가 감사해.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도 감사한 걸 못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신문사에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시던 안남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쥐어 짜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감사는 쥐어 짜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씩 억지로 감사한 거를 써기 시작하면 네 삶이 달라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사람이 그때 사실 저는 이제 신앙도 없었어요. 그러니 너 삶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는 이 꼴로 무슨 얘기로 들렸냐면, 야 너가 감사를 쓰면 명품백이 생기고 네가 타고 싶은 차를 탈 수 있고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들렸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씩 쓰는데, 처음에는 100가지를 처음부터 썼던 게 아니라요, 5가지부터 한두 가지씩 계속 늘려갔습니다. 근데 100가지를 쓰려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다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아니, 왜냐면 하루에 거창한 일 100개 쓰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서부터 해가지고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 다 감사를 썼어요. 100가지를 감사를 쓰고 한 달 뒤 2010년 12월 1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일기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멋진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좋은 대학을 나온 수재도 아닙니다. 성격이 온순한 것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뛰어난 필력을 자랑하며 훨씬 춤 잘 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붙일 곳이 있고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고 밥을 먹고 음악이 있고 친구가 있고 책이 있고 글을 쓰며 춤출 수 있는 오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감사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제 일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 일기장을 들춰보고 이렇게 너무나 다른 일기가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12월 1일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백감사를 쓰고 있었는데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생각을 했더니 서울에 와서 봤더니 충주에서는 잘 못 봤는데 이 추운 겨울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도 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닐을 덮거나 박스를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못 봤어요. 세상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도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 추운 날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내가 돈이 없다 해도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지금 이 서울에도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찬물에 샤워하는 집들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백감사를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고 명품백을 들게 되고 정말 살이 빠지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백감사를 한 달이나 썼는데도 제 삶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아무도 이름 모르는 신문사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너무나 작은 집에서 엄마랑 옹기종기 그렇게 살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뚱뚱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100가지 감사한 걸 써야 됐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계속 감사한 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네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따뜻한 물에 샤워하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대기업에 안 다녀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매일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요. 월급이 밀리지 않고 따박따박 나와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뚱뚱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사주육신 멀쩡하고 밥 안 굶고 살아서 감사해요. 제가 썼던 감사는
너무나 사소한 거였어요. 오늘도 눈 붙일 곳이 있어서 감사, 따뜻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 나에게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감사, 춤출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이 있어서 감사. 그런데 매일 그렇게 100가지씩 감사를 쓰다 보니까 나도 꽤 많이 가졌네. 나도 꽤 괜찮네. 야, 행복하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저 원래 신앙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한 거를 이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밥도 먹죠. 집도 따뜻한 곳에서 잠도 자죠. 육신도 건강하죠. 이 감사를 쓰다 보니까 이거 누가 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나무도 있어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서 감사해요. 햇빛도 있네요. 감사해요.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그럼 이 많은 것들 누가 주셨지?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정말 시궁창 같던 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편의 완벽한 시나리오,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의 너무나 필요했던 그 삶의 과정들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얼굴이 달라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예쁘다 안 예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유지미 기자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왜 나 원래 예뻤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2010년에 신문사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신문사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날씬하게 신문사에 입사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저는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요. 항상 높은 하이힐과 파인 옷과 짧은 치마와 항상 화려한 손톱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는 그래야만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맨 얼굴과 운동화를 신고 있을 때면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살이 10kg가 쪘어요. 그러니까 막 옷이 안 맞고 터져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웃음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백감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뚱뚱해가지고 골이 더 난 얼굴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해도 감사합니다를 시작을 하니까 웃음이 조금 생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사진은요. 다 이렇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웃으세요. 사진 찍어요. 이러면 어때요? 경련이 일어나죠.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이제는 웃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사진을 봤더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얼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상이 달라지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뭐가 좋아졌냐면 회사에서 인기가 많아졌죠. 왜요? 예전에는 유지미 하면 까칠하게 소문나고 제 짜증심하고 일도 안 하던 애인데 자꾸 웃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유지미 기자 이쁘잖아. 뭐래도 예쁘잖아. 유지미 기자 일 열심히 하잖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 최대의 과제가 있었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저는 이 원수가요. 예전에는요. 돈 막 띄어먹고 간 남자친구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철천지 원수. 근데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요. 엄마였어요. 이웃집 왼수라는 드라마에도 왼수가 딴 사람이 아니라 헤어진 전 남편이잖아요. 근데 저 인생에도 가장 큰 왼수, 넘어야 될 벽은요, 엄마였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유지미 기자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 집에서, 저 싸가지 없는 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 싸가지 없는 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와의 관계를 극복할 것인가, 이게 제 인생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이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리는 제가 동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소리 조금만 감사하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또 강사로 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유지미입니다. 네, 제가 우연히 엄마 핸드폰을 봤는데 그 엄마 핸드폰에 제 이름이 싸가지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너무 화가 좀 났던 거죠. 왜 내가 싸가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은 받아치기 때문에 싸움이 되니까 아예 상대하기가 좀 거북스러웠죠. 그래서 내가 피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좀 더 잘 살아보고 잘 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아픈 엄마를 볼 때면 그게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겁게 힘들어서. 그때는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때는 이제 뭐 거의 가망 없다고 하는 상태였고, 근데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은 그 아픔이 좀 덜했을 텐데 놓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속에 내 새끼가 내 속으로 난 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다가 너무 냉정하고 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가슴을 핥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우리꾸려다가도 돌아서고 나면은 얘들 어디 가서 밥은 안 굶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눈물. 그러니까 안 보면 편할 줄 알았는데, 물론 안 보고 살 때 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아픈 걸 안 보니까 되게 내 삶이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운 거죠. 아프진 않을까? 혹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책감이었죠.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그거 말고 동영상 부분을 클릭, 아까 전 화면에서 지금 잘렸거든요. 중간에서 한번 클릭해주세요. 중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네, 보이시죠? 중간으로 좀 커서 옮겨주세요. 본 거니까. 감사하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또 강사로 중간으로 또 당겨주세요. 컨설턴트로 내 새끼가 내 속으로 난 내 네, 아이가 조금만 더 맞나 앞으로. 싶을 정도로다가 근데 뒤로 내가 뒤로. 몸이 본 거 좀 건강했으면은 넘겨서요. 예. 뒤로. 내 속으로 난 내 아이가 좀더 맞나 뒤로요. 싶을 정도로다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가슴을 핥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뒤로. 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더라고요. 줄 알았는데, 물론 안 보고 살 때 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아픈 걸 안 보니까 되게 내 삶이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무거운 거죠. 아프진 않을까? 혹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책감이었죠. 거기서부터 클릭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책감이었죠. 거기를 뒷부분은 좀 넘기시면 되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CBS에서 20주년 기념 때 촬영을 와서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네, 가장 엄마의 사이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엄마 말대로 말도 섞기 싫은 딸이었어요. 왜 싸가지였는지 엄마들은 좀 감이 오시죠? 엄마들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보면 저도 감이 오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싸가지였구나. 근데 저는 사실 저 때는요, 제가 왜 싸가지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딱 고등학교 이제 시험 보고 나서부터, 대학교 시험 보고 나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주말도 없이 계속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막 삶을 열심히 산다 쳐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딱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근데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너무 슬프고 아픈데 그 와중에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녀였고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 남매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잘못되면 내가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도 이제 그 모든 게 엄마한테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해. 결국 엄마 아프니까 내가 그 아픈 엄마 짐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뭐해. 엄마가 내 발목 붙잡는데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엄마는,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명분백사조, 어학연수 보내, 학원 보내, 수많은 지원을 해가면서 딸들 잘 살게 하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하는데, 엄마는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방해만 되지 말아달라고. 왜 딸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물고 늘어지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우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회사 가면 제 유심히 까칠한 애잖아. 집에 가면 엄마 제 싸가지 없는 애잖아. 어디 가도 저를 예뻐해주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맨날 바닥에서 기며 살겠구나. 그런 생각들에서 제가 내렸던 결정이 집을 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엄마가 혈액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 못해서 이제 병원에서 손을 놓은 시점이었어요. 제가 해줄 것도 없더라고요. 딱 정말 엄마는 엄마한테 해줄 것도 없고, 엄마가 나랑 같이 있으면 속 썩어서 더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는 게 엄마한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짐을 쌌어요. 그래서 저는 독립이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거죠.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엔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됐거든요. 너무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한순간에 제가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방 하나 생긴 것만으로. 근데 여전히 제 삶은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외면했을 뿐이었어요. 여전히 우리 엄마는 아팠고요. 여전히 저랑 엄마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 동생이 있었고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짐이 있었죠.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불효를 한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돌아가시면 이 평생 죄책감을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좀만 기다려. 돈 벌면 효도할게. 돈 벌면 효도할게. 저는 돈을 벌어야 효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엄마가 안 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감사를 알고 감사 쓰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매일같이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답장이 엄마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픈데 그 아픈 엄마를 버려두고 짐 싸서 나간 딸내미가. 근데 이제 저는 엄마가 답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커피 좋아하는 엄마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커피 사진하고 같이 보냈어요. 답장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답장 왔을까요? 퀴즈 선물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께. 예,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린다고 하는 거 보면 뭐 그냥 그렇게 쉬운 대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너 혼자 커피 잘 먹고 향 많이 맡아라. 아니에요.
감정이 실리셨어. 싸가지야, 난 아파 죽겠는데 너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 아니에요.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가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이고요. 제가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라고 보냈더니 우리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절초풍할 만한 대답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사랑해? 아니에요. 드디어 네가 깨졌구나.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물론 그때도 신앙이 깊긴 했지만 네, 뭐라고 왔을까? 찍어보세요.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라고 엄마한테 보냈어요. 향, 감사의 향. 엄마 생일이다. 아니에요. 네? 적응? 조금 변했구나. 아니에요. 죽을 때가 다 됐냐?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나 향을 많이 맡아라.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제삿날이냐? 아니에요. 네? 그 향기 나도 맡고 싶다. 아니에요. 네? 네? 철이 좀 들었냐? 아니에요. 향해 달라는 건데요. 네, 더 이상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네.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네,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오세요. 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지금 나오신 분께는 제가 쓴 백감사로 행복해진 짐 이야기 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답이 뭐냐면요. 향은 무슨 꿀인내만 난다. 이렇게 왔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여쭤봐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엄마가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딸로서 기대하는 게 그래도 싸가지지만 엄마 감사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매일 문자를 보냈을 때 엄마한테 기대하는 게 나도 너 사랑해. 우리 딸 조금 철들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이런 말을 기대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나온 답장은 향은 무슨 꿀인내만 난다. 이거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조금 뭔가 될 것 같은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역시나 우리 엄마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구나, 이런 생각들. 나중에 엄마가 왜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됐는지는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의 상처라는 게요, 이제 오늘도 이제 감사 쓰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평소에 내가 엄마한테 줬던 상처들이 이렇게나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 몇 마디로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놓고 나 혼자 나 감사하다고 했잖아. 왜 엄마 나 사랑한다고 안 해? 이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문자가 오고 나서 제 감사 생활이 굉장히 심한 이제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우리 엄마한테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답장이 왔어요. 저는 진짜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감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때 야,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바뀌어. 차라리 그 시간에 엄마한테 100가지 감사한 걸 써봐,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번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못 쓰겠다고 했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00가지나. 그것도 딸이 감사 문자 보냈더니 꿀인내 난다고 답장하는 정말 이런 엄마한테. 그랬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100감사를 도전을 했는데, 10가지 쓰려고 하면요. 왜 100가지냐면 10가지 쓴다고 해보세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사주셔서 감사해요. 용돈 주셔서 감사해요. 학교 보내주셔서, 또 졸업시켜주셔서, 또 밥 해주셔서, 빨래 해주셔서, 이런 거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100가지를 쓰려고 보면요, 엄마의 삶을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30, 40개 쓰고 60개 쓰고 하는데, 썼어요. 쓰다 이렇게 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60개 정도 되면 좀 막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짜야 돼요. 뭐가 감사할까? 그러다가 56번에 치열하게 암세포와 싸워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을 썼는데 치열했던 엄마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저는 세상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남자, 여자, 아줌마. 저희 엄마는 어디에 속하죠? 우리 엄마는 아줌마.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는 엄마니까 외로운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니까 그렇게 당연히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감사 쓰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요. 엄마가 혼자 된 시점이 딱 지금 제 나이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요, 굉장히 철이 들어있을 거라고 예전엔 생각했지만 지금도 저는 예쁜 옷 보면 막 사서 입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아직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이런 나이예요.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 우리 엄마도 그냥 한 명의 여자였겠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하면 우리 엄마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왜 안 그랬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랬어요. 자식들 때문에. 상처될까봐. 그러니까 엄마는 이 젊은 30대 나이에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엄마로서만 살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애지중지 모든 걸 다 쏟으셨구나. 남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도 아니고 다 자식들 때문에. 엄마가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나아가라고 했을 때도 우리 엄마는 수도 없이 죽고 싶었지만 못 죽었던 이유가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엄마라도 하나 있는데 시집 갈 때 엄마도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도 부모가 빈속으로 딸내미 시집 보내 생각했더니 우리 엄마가 쉽사리 또 눈이 감겨지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다 자식 때문이었구나. 다 나 때문이었구나. 그럼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을 나갈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짐을 싸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젊어서 혼자 돼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억세시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뚝뚝 흘리시면서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외롭다라는 말을 막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딸내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가 쇼를 한다. 딸내미 집 못 나가게 하려고 맘약하게 하려고 우리 엄마가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말 그대로 가슴 시리도록 외롭다는 엄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자로서의 받아야 될 사랑, 엄마로서 그걸 다 감당하면서 지어야 했던 그 엄마의 그 구멍난 가슴이 비로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엄마가 혼자이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대학교를 꼭 보냈어요, 둘 다. 그랬던 이유가 다 자식들. 우리 엄마가 살면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정말 노점에서 하고 어디 가서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자식들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같이 고상한 엄마가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자식들 때문에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엄마잖아. 자식들 먹여 살린다면 뭔 짓이라도 못해. 그게 엄마의 의무 아니야? 왜 우리 엄마는 그거 안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받아 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제가 당연하게 받고 엄마가 해주지 못한 그 작은 것들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100번째는 싸가지 없는 딸년이지만 엄마 딸이라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100가지 감사를 썼는데요. 마지막에 남는 건 유심이 진짜 싸가지 없구나. 이거 하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들기 시작을 했고 마음을 누르고 있던 정말 죄책감에서 서서히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리에 사랑과 감사가 채워지면서 엄마 핸드폰에 싸가지라고 저장돼 있었던 제 이름이 지금은 이제 퍼스트레이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났는데 감사할 일들이 감사하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포스코 ICT라고 하는 대기업, 포스코라고 하는 대기업을 저희가 감사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누가 교육할 거야를 두고 이제 각축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 신문사에는 뭐 박사학위 받으신 분, 책을 몇 권이나 쓴 저자, 대학 교수,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지미가 있었어요. 아무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근데 저희 사장님이 유지미가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네가 제일 열심히 감사해서 네가 제일 행복해졌으니까 네가 나가. 그래서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얘기를. 그래서 포스코 ICT의 전 직원은 다 강의를 하고 났는데 그것이 퍼져서 포스코 그룹에까지 감사나눔 운동이 퍼지게 됐어요. 포스코 그룹 정준영 회장님이 감사나눔 운동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정말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사장님이라고 하는 평소에 평생 만나보지 못할 그런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났더니 포항시에서 또 포항시장님이 부르셔서 포항시청 전 직원을 또 강의를 하게 되고 육군에서 불러서 또 군부대를 강의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에 가서 감사나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지미 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미운 오리 새끼였던 제가 이제는 저희 신문사에 전화해서 유지미 기자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말고 유지미 기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 유지미 하면 아 행복한 얼굴, 며느리 삼고 싶은 이런 얘기들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25일에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의 저자가 됐어요. 사실 제가 여기에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는 이제 바쁘죠. 바빠졌어요. 어떤 데는 뭐 하루에 3건도 강의하고 막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날리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건요. 떼돈을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신문사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책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겠다, 뭐 강의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겠다 하는데 인세도 저는 신문사 소속이라서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월급을 받아요.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글을 잘 써서 제가 성공해서 여기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한 저를 감사해. 그럼 내가 너를 쓸게 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무엇이 아니더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네, 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거. 네, CBS나 TV에서도 제가 생각지 못했던 데서도 이렇게 저의 일을 촬영하러 오는 것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감사를 하면 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뒤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쓴 게 딸 지미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1000가지 감사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감사가 곧 믿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있었고 그다음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동생도 이제 감사를 하면서 지금은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벗어나고 이제 거듭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이제 몇 년 전에서 병원에서 손을 뗐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쓰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말 제일 많이 하시냐면요. 죽겠다는 말 되게 많이 하세요.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아무리 엄마 그런 말 하면은 되는 일이 없대라고 말을 해도 한평생 있었던 입버릇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엄마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감사를 하니까 바뀌어요. 왜냐하면 불평한 시간에 계속 감사 쓰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집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집에서 매일 감사만 쓰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해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잡은 게 감사였어요. 근데 그거 감사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좋아졌어요, 건강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병원에 가면 깜짝 놀래요. 암 수치가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이렇게 다니시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저희 이모들도 이제 감사 쓰기를 도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말 군부대, 삼성,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들,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 제가 감사 나눔을 절하러 다니는 이유가 그만큼 불러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 쓰고 표현할 때, 누구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표현하고 이웃에게 표현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문 가지고 계신데 10페이지를 펴보시면요. (10페이지에) 네, 9페이지. 네, 9페이지요. 9페이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막. 다들 여기저기서 웃음이. 오늘 이거 다 쓸 건 아니에요. 그냥 맛보기만 할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9페이지에 편지지 있어요. 여기에다가요. 오늘 저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좀 생각난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딸내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도 싸가지가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사춘기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왼수 같은 남편일 수도 있고요. 예,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한 거를 좀 써볼게요. 이 시간. 그래서 이름을 적겠습니다. 맨 위에 그 사람, 상대방의 이름, 사랑하는 딸이면 딸의 이름, 어머니면 어머니의 이름, 남편이면 남편의 이름을 한번 지금 적어볼게요. 네,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한 거를 밑에다가 하나하나 제가 시간을 드리는 동안 한번 몇 가지나 나올까 적어보세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적어준 옆작공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적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누구한테 적으셨어요? 남편. 자, 오늘 한번 발표해 보실 분. 아, 역시 안 계시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여기 남편 장로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아, 그럼 좀 괜찮잖아요. 앞에 계시면 좀 부끄럽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주세요. 많이 쓰셨어요. 사실 제가 10명, 이렇게 100명의 남성들에게 감사 쓰기 하라 그러면 80명은 다 아내한테 쓰는데요. 100명의 여성분들에게 감사 쓰기를 하라 그러면 80명은 남편한테 안 쓰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오늘 남편에게 감사 쓰기를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힘을 실어드릴게요.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한테 당신 만나 감사합니다. 당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획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침이면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밤이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오시면 극동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찬송해서 감사합니다. 쓰면서 느낀 점. 어떤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힘들었던 이렇게 마음도 같이 이제 생각들도 나다 보니까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우리 부부 한번 추천해 볼까요? 우리 앞으로 네 저희 여기 거기 우리 젊은 부부가 계신데 박수 한번 주세요. 부부가 함께 이런 걸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와이프는 저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감한데요. 왜 처음에는 아내와 아직 나눴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우리 경진이 감사합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남편으로 맞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하소연을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둘째도 부탁해요. 네. 하소미를 기도 가운데 잘 양육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분을 잘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살림살이이지만 알뜰하게 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쓰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네. 네. 네? 쓰면서 느낀 점은 제가 참 와이프한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글을 적으면서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아까 남편한테 적었던 거 해도 될까요? 누구한테 적으셨어요? 아, 저는 저희 친정 엄마에 썼는데, 네. 아까 제가 저도 남편한테 처음에는 감사 제목 썼었거든요. 소중한 남편 김희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축복의 메시지로 인사해줘서 감사합니다. 가사와 육아의 몸과 마음으로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뾰족해질 때마다 내 마음을 제자리로 되돌려줘서 감사합니다. 5가지지만 그래도 쓰면서 이렇게 느낀 점이 있다요. 삶에서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면서 산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때로는 남편을 제외시키고 감사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남편을 생각하면서 쓸 때, 내 남편한테 참 감사한 것들이 많구나 해서 이제 삶에서 더 많이 표현하면서 이제 고백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 표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삶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남편들한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해주실 분 없으세요? 안 계세요? 듣고 싶은 분이 계시긴, 여기 의자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예, 지금 뒤돌아보시는 단발머리 우리 선생님.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놀라셨죠? 누구한테 쓰셨어요? 남편. 예. 역시. 사랑하는 김정구 집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남편분은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심할까봐 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로서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를 포근히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고 하니까. 예, 아가씨인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감사한다 우리 목사님 한번 감사.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며느리한테 쓰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며느리 감사합니다. 네가 나에게 딱 다가와서 감사하다. 가정마다 가보면은 넉넉한 삶이 아닌데도 오손도손 잘 살아주고 잘 살아줘서 감사하고 또 나는 늘 잘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를 내가 마음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는 더 감사함을 느끼게 돼서 감사하고 또 혼자 벌어서 사는 생활 알면서도 투덜대는 이 시어머니 마음 이 시간부터 내가 느껴가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애들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늘 가정에 충실하고
알뜰하게 살아줘서 감사하고 너무 알뜰해서 감사하고 첫째는 건강해줘서 감사하고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항상 웃음꽃을 피우고 사는 걸 그 모습을 볼 적마다 너무 감사하고 9가지만 썼습니다. 와, 수요도 느낀 점. 네. 이렇게 두 며느리와 딸이 있는데 딸은 멀리 살아서 그냥 딸을 험하게 키웠기 때문에 사실은 딸한테 쓰려다가 내가 며느리한테 썼어요. 근데 큰 며느리인데 또 마침 나와서 얘기를 하네. 그런데 이 시간부터 우리 더 사랑하면서 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 우리 이렇게 함께 감사 나눔을 보고 이렇게 느낀 점이나 혹시 오늘 또 감사를 쓰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전라도 목사거든요. 이 짐이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느낌도 될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우리 지미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감사를 쓰면서 우리 이규희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 썼어요. 예, 평소에도 늘 집사님 애잔하게 봤지만 이게 막상 딱 쓰려니까 가슴이 찡해가지고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외롭게 두 아들 길러낸 그 애잔한 삶이 기록하니까 다가오네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그럴까요? 웃고 나오셔가지고도 읽으면 눈물을 흘리고 이 감사라는 게 그 자체로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미 기자님도 이렇게 늘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화되게 했구나. 우리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감사를 이렇게 서로들 주고받을 때도 같이 공감되고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저도 감사를 썼는데 제 집사람에게 써야 되지만 딸내미에게 썼어요. 또 아들 넷가 저 뒤에 있거든요. 아들 넷에게 썼는데 미안하지만 제일 외롭게 힘들게 있어서 딸내미에게 보내려고 바삐 썼는데 10가지밖에 못 썼어요. 근데 사실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새아기나 소중한 사람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딱 쓰려고 하면 가슴이 찡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아름다우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나눌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육군교도소에 가서도 수용자들 대상으로 감사 나눔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신문 앞페이지에 1페이지 보시면 육군교도소에서 감사한 내용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나부터 하자. 예.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프고 힘들어도 나부터 감사하자. 그것이 제가 배운 감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먼저 감사 나눔을 실천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우리 아내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을 행복지수로 올리는데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